나이가 들면 한 해가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아 건강도 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치아를 사용하다 보면 잇몸이 약해지고 느슨해지며 탈락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먹는데 제일 힘이 들고, 뭐 어디 나가면 뭐 반대로 얼굴 못 내놨지. 씹는 부분인데 잘 안 씹히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가 잘 채고 막 이랬어요. 잇몸이 이제 많이 아프고 이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심각한 잇몸병이나 충치, 사고 등으로 치아를 모두 잃게 될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아를 모두 상실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경우를 무치약이라고 하는데요. 치아가 없다면 당장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치약 환자들을 위한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신준혁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소화기 계통의 질환으로 이어져서 영양 불균형으로 전체 건강에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아가 없어지게 되면 얼굴이 점점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얼굴에 어떤 이상 형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는 틀니와 임플란트로 나뉩니다. 임플란트는 고정식으로 원래 내 치아의 저작 기능을 대부분 회복하는 반면에 틀니는 탈부착식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 있을 때는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임플란트는 치조골을 유지해주는 반면에 틀니는 그 눌려지는 힘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조골 소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잔존 치아가 하나도 없거나 남아 있어도 치료가 불가능해서 발치후 치료해야 되는 경우,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4개의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윗니, 아랫니 최소 6개에서 9개 정도를 식립하고 치조골 소실이 심한 경우에는 아랫니 같은 경우에는 최소 4개에서 6개 정도를 식립해서 12개의 치아가 들어가는 치료를 말합니다. 겨울에 찬 기운이 가득한 수요일 아침. 이행자 씨의 집은 커피향으로 가득한데요. 오늘 아침은 커피와 과일로 대신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몸이 아프니까 일이 짧게 안 하면 못 먹어요. 이빨이 뚝 빠져.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행자 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틀니가 불편할 뿐 아니라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하루하루가 너무 지친다고 하네요. 먼저 작은 병원에는 안 된다 하더라고. 심어 볼라 하니까 이 몸이 내려앉았어. 오래돼갖고. 그래서 TV 보고 된다 하니까 막 내 발로 찾아가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 경기 그래갖고 하게 됐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한번 해보기라고 최고 마지막 발악을 한번 쳐본 거지. 먹는데 제일 힘이 들고, 뭐 어디 나가면 뭐 반대로 얼굴 못 내놨지. 이 몸도 오래 끼고 지금 내려앉았고 TV 보고 이제 전체로 하는 거 이제 요거 잘한다 했어. 그리고 제 발로 찾아갔지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색깔 고운 스카프를 두르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늘은 치과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치료가 진행될까요? 행자 씨는 치조골이 약해 임플란트가 완료된 후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려고 생각을 할 때는 겁도 나고 경제적인 그것도 있고 망설이다가 큰 맘 먹고 시작했어요. 잘 되기를 빕니다. 아유, 어머님, 그 피부가 이렇게 고우신데 평소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여기 보시면 이런 데 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요런데 요런 게 이제 금속도 좀 보이고 요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얼굴 사진에서 확인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처음에 앞니만 있었을 때 모습이거든요. 여기 주름이 되게 많이 팔자주름이 이쪽 부분이 되게 깊어요. 이제 이가 들어갔을 때 저번에 임시치아를 봤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임시치아 단계 때 확인을 했고 완전한 치아가 나오면은 여기가 조금 더 펴질 거예요. 치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어금니 쪽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고 또 하나 정도는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서 하나 정도를 더 넣어서 이렇게 오론 파이브라는 이 보철물 형태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크게 걸고 있습니다. 예. 네, 이행자 씨는 위에 지금 70대 중반의 나이신데 위에는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고 아래쪽에는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는데 틀니는 치조골을 이렇게 많이 씹을 때마다 많이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그런 치조골의 흡수에서 누르는 만큼 그만큼 뼈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기에 어금니 쪽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오셨고 이렇게 틀니에 거는 치아를 앞니 쪽에 또 쓰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 앞니 치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윗니 앞니 쪽을 엄청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줬던 그런 치아 배열에서 변형이 생기는 거죠. 이런 우리가 평면이 변형이 되고 또 뼈는 뼈대로 또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 상태에서 전체 임플란트를 주로 하는 이제 저희 치과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이제 아래쪽에 5개, 위에는 6개 정도 임플란트를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임플란트 본을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철을 만들기 위한 이제 과정에 있고 우리가 임시치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임시치아 단계에서 얼굴이랑 이런 쪽에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체크해 보는 과정을 지났고요. 이제 완전한 치아를 만들기 전 단계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좋습니다. 조금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이 만들어서 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오론 X라고 얘기를 해요. 그 X라는 게 안에 이제 숫자의 함수인 거죠. 4다 이러면 4개의 임플란트를 하나로 전체를 묶어서 사용하는 보철 형태. 그리고 뭐 오론 5다 이러면 5개를 하나로 묶어서 쓰는. 처음에 1, 2년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3년이 넘어가거나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플란트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보철이 깨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힘이 그 4개 중에 하나에 집중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책상 다리가 4개가 있는데 하나가 문제가 되면 균형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한쪽에만 힘이 집중이 되면 그 힘이 집중이 된 곳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철 재료는 저는 티타늄이라고 하는 탄성이 있는 금속을 사용하고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이유가 잘 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정적이어야 되고 보철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론 4, 오론 6 이런 보철을 만들 때는 보철이 굉장히 중요하고 깨지지 않는 보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임플란트를 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이런 보철로 인해서 뼈가 좋은 곳에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많은 사람 앞에 예쁘게 웃을 수 있는 것. 이제 앞으로 이빨을 해갖고는 야문 거 소고기 먹으러 가려고 생각합니다. 편한 표정으로 병원 TV를 보고 있는 허선자 씨. 아무 생각 없이 봤던 TV 프로그램이 자신의 일상을 바꿔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50대 한 중반부터 이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잇몸이 약해가 임플란트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털리를 그때 했었어요. 10몇 년 쓰다 보니까 음식 먹기가 자꾸 불편해지더라고. 그래 이빨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 우연히 방송에서 그 여기를 알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좀 편할 것 같고 죽을 때까지 그냥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 생각까지도 해가면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아 여기 턱이 좀 안정적이지 않으셔서 요거를 치아도 보호할 겸 턱관절도 보호할 겸 요 보조 장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요게 스플린트라고 하는데요. 식사하시는 시간 말고는 계속 끼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잘 때도요. 네네네네. 원래는 이게 밤에 이갈이 방지 장치이기도 해요. 최종 보철 단계가 끝나는 날. 조금 불편해하는 선재 씨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치아 상태를 살펴보았던 신준혁 원장. 오늘 해결 방안을 내어놓았는데요. 바로 스플린트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근육에 전달되는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 치아와 턱을 보호하는 작용도 하는데요. 환자의 치아 상태에 맞춰 제작돼 편안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오셨을 때거든요. 어때요? 오른쪽 왼쪽 길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여기 이제 중간에 임시 치아 단계고 이게 처음 들어갔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개월째 또 사진 한번 찍어 볼 거고 이제 이가 들어가고 서서히 기능을 하게 되면 여기 근육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절로 이제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은 여기가 길어 보이는 게 나중에는 맞아 보이는 거예요. 뭐 임플란트 상태는 너무 좋고요. 이가 딱 맞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야 오래 가는 겁니다. 중간중간 단계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확인하고 지나갔고 재활기간만 지나면 아마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위쪽에 앞니 쪽만 이제 이가 있으시고 아래쪽에는 뿌리만 이렇게 잔존낸 상태에서 오셨고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고 틀니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만 듣고 계셨다가 이제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오론5 5개의 임플란트로 전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보철 형태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치료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가 잔존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얼굴 형태도 많이 틀어져 있고요. 이렇게 틀어서 잡고 싶기 때문에 변형이 이제 수십 년간 된 거죠. 변이가 좀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스플린트라고 해서 보호 장치 그리고 조금 더 재활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 그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입안에 끼워서 근육을 풀어주고 제자리로 잡아갈 수 있게끔 하는 보조 장치를 장착을 시켜드렸습니다. 얼굴 상태를 보시면은 이게 치료 전입니다. 한쪽에만 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꺼져 있죠. 이제 이를 다 뺀 상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임시 치아 단계에서 그리고 지금 이가 들어가서 이게 그 당일날 사진이고 오늘 오신 거는 한 2, 3개월 정도쯤 된 상태인데 보시면 이때하고 또 다르게 조금 근육이 풀어져 있습니다. 근육은 한 8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관찰해 보고 이제 근육이 적응이 된 상태에서 정말로 그쪽이 길어졌다면 조금 줄여드리고 하고 나서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도 잘 관찰을 해야 되고 환자분들도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치료를 하고 나서 유지 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관리 잘하면서 오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거죠. 음식 같은 걸 씹으면은 굉장히 옛날하고는 다르게 좀 편하게 먹으니까 안 아프고 오래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죠. 임플란트를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신미적인 보철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구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 환자의 구강을 정확히 본뜨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곳은 자체 기공실이 있어 더 꼼꼼하게 보철물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기공실. 며칠 후 치료를 받게 되는 강기모 씨의 최종 보철을 제작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환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기공사들의 손길은 더 세심히 움직입니다. 일반 자연치에 제작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임플란트 픽스처 위에 제작되기 때문에 규합과 형태가 잘 맞으려면 우선적으로 원장님이 식립하신 이런 임플란트 픽스처와 그 위에 맞춤 기둥, 그리고 이 크라운이 적합도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아야 됩니다. 이런 정밀도를 최우선으로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보철을 하게 될 강기모 씨. 이제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을 순간입니다. 치아 상태가 모두 심각해 전악 임플란트를 하게 됐는데요. 그 힘든 시간 어떻게 견뎠을까요? 잇몸이 이제 많이 아프고 이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찬물 마시면 더 아프지, 더 시리지. 그 음식을 제대로 못 먹지. 구강 전체를 치료하는 긴 호흡의 치료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보철물 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강 안은 매우 예민하고 작은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면 쉽게 느낄 수 있어서 여러 번의 체크를 진행합니다. 임플란트가 위아래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를 다무는 위치를 처음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높이를 오늘 자세하게 조절하지는 않고요. 일단 요렇게 일단 쓰도록 제가 한번 보고 좀 높이가 안정이 되면 조금씩 정확하게 수정할 거거든요. 처음에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고 대체로는 아주 좋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 놓을게요. 네. 환자분께서도 치아가 위아래로 남아있는 전체 치아들이 전부 많이 흔들리고 염증이 심하고 고름이 많이 나오고 이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원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틀니를 사용하는 거를 좀 피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식립을 하고 위아래 이제 전체 14개 치아를 넣기 위해서 이제 본을 뜨고 임시 치아로 중간 단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치아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이 끝나고 치아 사진과 전체 얼굴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한번 이해 보시겠어요? 과연 김호 씨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치아는 담으시고 저희가 처음 오셨을 때 상태고요. 저번에 오셨을 때는 이제 임시 치아로 어떤 모양이 맞을지 높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이렇게 지금 위에가 3개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앞니, 어금니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갔고 조금씩 높이 조정하면서 좀 미세하게 맞춰 나가야 이게 또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가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안 좋으면 뼈가 이렇게 다 상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뼈가 다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가 다 있는 거예요. 28개 치아가 다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는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상태로 안 가야죠,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오래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빨이 없을 때는 좀 허전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빨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고 원래 갈비를 좋아하거든요. 그 갈비도 아예 못 먹으니까 맨날 죽만 먹고 살았거든. 이미 오랫동안 틀니를 쓰셨던 분들이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잔존 치아의 위치가 많이 이동이 됐다거나 위아래의 그런 교합의 그런 치아 간의 관계가 불균형적이어서 치주가 잇몸이 좋지 않아서 잔존 치아의 어떤 예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전체 임플란트로 대체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의 어떤 개수나 보철 디자인 및 종류가
환자분마다 다 다릅니다. 획일적인 치료가 아닌 환자 개개인의 치조골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직업, 나이, 그리고 성별,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이나 보초혈 종류가 환자 상태에 따른 계획이 맞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너무 많이 식립하지는 않는지, 기능 회복이 가능한 그런 보철이 맞는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미용적으로도 적용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많은 경험이 쌓여 있는 그런 치과 의사인지, 그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치과가 오랫동안 계속 환자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곳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이 지나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배창희 씨. 3개월 전 최종 보철을 완료할 때 우리를 만났는데요. 지금은 얼굴이 더 편해 보입니다. 이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음식도 잘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의 생활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로 이제 음식물에 이제 저작하는 게 제일 이제 힘이 들고, 임플란트를 갖다가 마치고 정말 3, 4개월 되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는 다 먹고 체중이 5, 6kg 정도 이제 더 불어가지고 정상 체중도 넘어서면서 참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많이 젊어지셨어요. 아니 여기가 북쪽에 다 볼로 가니까 얼마나 젊어 보이지. 그러시죠. 워낙 인물도 좋으셔가지고 오늘 잘 쓰고 계신지 체크할 건데 따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 쓰시는지 체크 한번 할게요. 자, 해주세요. 하시고, 예, 씹히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시고요. 뼈 상태도 많이 회복이 됐고, 요렇게만 관리해 주시면 오래 쓰실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배창희 씨는 처음에 위아래로 안 좋은 상태로 오셨고, 위쪽에 있는 치아들은 다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심어서 이제 아래쪽에는 어금니 해서 임시 치아까지 이제 확인을 하는 단계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보철이 완료가 되고 나서 내원해 주셨고요. 또 상태도 좋으시고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잇몸 반응이나 그런 교합 위아래 치아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환자분도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적응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많이 젊어지신 케이스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치료를 하고 나서 바로 잘 씹히고 적응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변형 과정이 오래된 경우에 조금 적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길게 재활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두 케이스 모두 다 계속적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아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지, 이 상태에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런 스플린트 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치료가 끝나고 맛있는 점심시간. 치료가 마무리되기 전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다던 창희 씨의 바람대로 오늘 메뉴는 돈가스입니다. 걱정 없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행복. 창희 씨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누구도 알 수 없을 거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전에는 막 어제가 있다가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젊어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참 그 잘했다고 막 고평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인다 하면 좋지요. 원래 본 이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고 관리도 잘하고 또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60대 그리고 70대일 때는 무치아 상태의 그런 틀니로 남은 여생을 충분히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로 늘어난 지금 최소 20, 30년을 더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환자분들을 보면 80대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조금 이게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있고 60, 70대에 준비를 잘 하셔서 좀 건강하고 또 젊게 그렇게 유지되신 분들은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60, 70대에 이런 임플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치과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보다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남은 그런 20년, 30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수술의 그런 한계를 결정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다가 보면은 이가 없는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 뭐 임시 틀니든 임시 치아든 그런 일상생활에 크게 많이 지장이 되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에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아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올바른 치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치아,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